주말 사이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애나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자진 출국을 하루 앞두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까지 폭격을 당해 생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 부부를 살해하고 주 상원의원 부부의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용의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지난 주말 동안 LA 다운타운 등 미 전역에서 대규모 노킹스 시위와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지난 토요일 열린 노킹스 시위 곳곳에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토요일 노킹스 데이, 일요일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불법 이민자 추방 반대 집회는 통행 금지령이 발효되는 저녁 8시쯤부터 해산해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LA 경찰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노킹스 대규모 시위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만 6천여 명의 시위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경찰은 LA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로 오늘까지 575명이 체포됐고 경찰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엔 시위 중 경찰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35명이 체포됐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1명, 저항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노킹스 시위가 열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집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안전관리팀 요원들이 소총을 들고 시위대를 향해 달려가던 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해당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시위 참가자 4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용의자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다운타운 통행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적용되어 온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2시간 늦춰집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과 진압 조치가 효과를 보인 데 따른 결정으로 베스 시장은 통행금지와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활동 덕분에 상점과 주거 지역이 위협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주민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이번 조정은 범죄 감소를 반영한 조치지만 야간 통행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오후 10시 이후 위반 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한인 남성을 강제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임신한 아내 앞에서 체포됐는데 다음 날 자진 출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향해 다가오는 ICE 요원. We're trying to arrest you. Then please come out. We had an agreement. I just had my. 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me out. We literally have ice. Refuse it.
Here's the warrant if you want it. You can have it. Here's the warrant. We literally talked to them. We literally talked to them. We told you we we don't want to do have anything a- better for. No, but we have a plane ticket. Okay, but please come out. We have a plane Please ticket. come out. 35살의 한인 저스틴 정 씨는 결국 임신 6주차였던 부인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이스 요원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정 씨는 미성년자였던 16살에 갱단에 연루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간 복역했다 감형을 받아 2020년 출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종교에 귀의해 청소년 멘토링과 수감자 재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왔는데 3년 전 이민세관 단속국이 추방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정 씨의 사연은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됐고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사면운동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스 지침에 협조해왔고 체포 다음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비행기표까지 구매한 상태에서 이날도 아이스와의 예정된 약속에 맞춰 출도하려고 나서던 차에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현재 텍사스 엘파소 연방시설에 구금된 정 씨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상 자진 출국의 경우 추방 명령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강제 추방의 경우 공식 기록이 남고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 인권옹호단체 나카색은 정 씨의 강제 연행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이고 가족을 분리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구명에 나섰습니다. 또 정 씨의 부인이 남편의 법률 지원과 태어날 자녀 양육 지원을 호소하며 개설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는 13,000여 달러의 후원금이 모인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LA, 뉴욕, 시카고 등 민주당 우세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 작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LA와 시카고, 뉴욕 등에서 체포와 추방 노력을 확대하라고 밝혔다고 USA Today, A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피난처 도시로 분류된 도시들에 대해 연방 자금 삭감을 경고하며 연방기관에 해당 도시들의 비협조 실태를 문서화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민주당 대도시들에서는 향후 이민 단속이 더욱 광범위하고 거칠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연방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이민자 사회가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다고 USA Today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과 농장 육류 가공업,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되면 심각한 노동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아이스 단속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추방 작전이 강화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 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메디케이드 담당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국토안보부가 54분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 신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국토안보부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만약 국토안보부가 이들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 유타주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남서쪽의 웨스트밸리 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0분쯤 웨스트 패스트 카니발 현장에서 두 그룹이 말싸움을 벌이다 한 그룹에 있던 16세 소년이 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시 이 소년을 향해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했고 그 직후 소년이 쏜 5발의 총탄에 맞아 18세 남성과 그 주변에 있던 41세 여성, 8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17세 소녀와 15세 소년이 팔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인 16세 소년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방송국마저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폭격을 당해 앵커가 대피하며 생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다급해진 이란이 휴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의 저녁 생방송이 한창입니다. 여성 앵커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규탄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음이 들립니다. شنیدید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앵커가 긴급 대피하고 스튜디오는 회색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이란 IRIB 본사를 2차례 공습하며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예비 스튜디오를 통해 방송은 재개됐지만 본사 건물은 폭격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후 성명을 통해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이란군은 이 건물을 민간 활동으로 위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펴겠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주 이란 한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은 별도 공지 시까지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던 자국군 전투기가 테헤란 비행장에 있던 이란의 전투기 2대를 공격해 무력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In fact, what Israel is doing is preventing this, bringing an end to this aggression, and we can only do so by standing up to the forces of evil. 이스라엘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은 다급히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인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현재 전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장 무력 공방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23명은 무사히 요르단으로 피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고 다수의 공중급유기도 유럽으로 이동시키며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라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병력 5천 명, 전투기 포함 항공기 60여 대 탑재.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입니다. 해양 교통 추적 사이트를 보면 니미츠호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초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지만 니미츠호는 이를 취소했습니다.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식 환영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한 작전상 필요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베트남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도 니미츠 항모가 사전 계획된 배치에 따라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유럽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비행 추적 웹사이트를 보면 공중급유기 30여 대가 미국에서 유럽과 중동 방향인 동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양측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이 향후 지속될 수도 있는 작전을 위해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They have to make a deal, and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위기감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례적인 군사력 배치 자체가 이란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1,000개 이상의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한 익명의 피해자로부터 김 씨가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김 씨가 SNS를 통해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들로부터 성적인 콘텐츠를 받아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학대 자료를 포함해 1,000개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아동 포르노 소지, 합성 아동 포르노 소지 등 총 6가지 혐의로 체포 기소된 상태입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3년 넘게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내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유 씨 선고가 내려진 머겐 카운티 지법에는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머겐 카운티 지법은 유 씨에게 적용된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버겐 카운티 검찰과 유 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레이스 유 구명운동을 이끌었던 한인단체장연합회 곽수호 회장은 그레이스 유 씨가 무죄 판결을 받길 원했지만 아이들과 하루빨리 만나는 방법으로 검찰과 합의를 해 어쩔 수 없이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3년 넘게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내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네소타주 의원 2명이 같은 날 각자의 자택에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 만에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총격을 받은 멜리사 호트먼 미네소타주 하원 의장과 남편 마크 호트먼이 지난주 토요일 새벽 괴한의 총격에 의해 숨졌습니다. 이후 존 호프먼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과 부인 이벳 호프먼도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지만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경찰로 위장해 피해자들이 쉽게 문을 열어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로 57세 존 볼터를 체포했고 2건의 2급 살인 혐의와 2건의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전해졌고 종교 관련 비영리 단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따른 암살로 추정되는 가운데 범인의 차량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과 주소 약 70개가 담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인 크리스티나 최 씨가 친부모와 연락닿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캔자스주 토피카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 최 씨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의 뿌리찾기 사연을 통해 친부모를 찾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친부모와 연락이 닿아 그들 삶의 일부가 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친형제가 있다면 그들과도 연락이 닿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1983년 8월 11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태어나자마자 경기 송탄시, 현재 평택시의 한도 아파트 앞에서 유기됐습니다. 이듬해 3월 21일 최 씨는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군 아버지 테리 웨인 스미스와 한국인 어머니 조금 스미스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최 씨는 친부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며 가능하다면 친부모와 연락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극심한 인후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코로나19 하위 변이 바이러스 님버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님버스 변이는 극심한 인후통, 증상을 동반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폐순의 바이러스 농도가 13% 증가했고 코로나 검사 양성률도 약 3.8%에서 5% 상승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오레건, 워싱턴 등 미 서부 3개 주는 최근 임산부와 건강한 어린이에 대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권고 철회를 비판하며 보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역시 현재 카운티의 백신 권고는 변함이 없다며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개장 초 상승폭의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랠리 모드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됐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내스닥은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금요일 떨어졌던 것을 하루 만에 모두 만회했습니다. 전형적인 B자 모양의 회복세를 완성한 건데요. 다만 매수세는 아직 무조건 사고 보자라는 패닉 바잉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5월 소매 판매 지수와 모레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정 부분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지난주 3주 만에 하락한 주간 흐름도 일시적 숨고르기였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